자,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중요한 듯 보이면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듯 보이면서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이란 뜻입니다. 자료를 찾는 이 작업은, 학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특히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가 있을 때 그 주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낱낱이 속속들이 파 들어간다. 아휴, 하나도 빠짐없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성실성의 잣대가 되는 게 바로 자료 찾기입니다. 근데 시간도 부족하고요, 솔직히.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무한히 노력하겠죠. 근데 우리는 논문 쓰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니까 늘 주어진 것들 중에 보다 나은 것을 그때그때마다 선택해나 골라 잡아야 되는, 나머지는 골라 버려야 되잖아요. 이런 제한적인 운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계 내에서, 주어진 시간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찾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능한 한 성실하게 자료 찾기를 해 주어야 한다. 자료 찾기를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표절의 위험이 생긴다는 겁니다. 표절할 때 이제 표라는 것은 책 또는 논문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책이란 뜻, 표라는 것은 겉표자이지만은 책이나 논문, 글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절이라는 건 뭐냐면 절도, 훔친다 이런 뜻입니다. 남의 글을 몰래 훔쳐와서 자기 글처럼 쓰는 거. 교수님,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훔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주 독창적으로 생각했다고 여기는 어떤 내용도요, 잘 찾아보면은 누군가 이미 다 과거에 다 말해놓은 것들이에요. 내가 공부가 짧아가지고 그걸 몰랐을 뿐이지 이미 다 연구가 끝나 있는 거. 과거의 연구에 이미 켜켜이 먼지가 쌓인 그런 연구물들을 내가 한참 뒤늦게 가져와가지고 마치 내가 혼자 생각해낸 것처럼 새로운 것이냐 이렇게 막 써버렸는데 이미 연구가 끝나버린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몰라서 도둑질을 한 거죠. 모른 채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학문 세계에서는 죄가 되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몰라서 제가 표절했습니다라는 거는,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갖지 못한 것이다.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표절에 내가 몰라서 표절한 사태가 벌어졌다면은 내 논문을 철회해야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학자로서는 양심적인 것이다. 일단 표절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검색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표절할 위험은 점점점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첫 번째로 내가 써먹을 자료도 찾아야겠지만은 내가 표절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자료 찾기에 아주 성실하게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눈에 띄는 작업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는 과제를 통해 가지고 좀 검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하나의 샘플 정도다라고 이해하시고 여러분은 스스로 더 많이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료를 어떻게 찾으라는 것이냐, 또 자료를 찾았을 때는 또 어떻게 그걸 정리하라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어떻게 찾을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실제로 내 논문에 써먹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자료라는 낱말 뜻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군요. 자료라는 이 한자 우리말은
아주 오랫동안 쓰인 낱말인데 그 뜻을 잘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라는 말의 이 핵심은 그 자라는 말에 있는데요. 이 자라는 말은 어떤 상인, 사고 파는 사람 가운데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이 팔기 위해서 쭉 버려놓은 물건을 자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재산이란 말 대신에 자부라는 말을 썼는데 부유롭다, 부는 쌓아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쭉 창고에 쌓아놓은 게 부이죠. 그러니까 부라는 것은 쌓인 것을 뜻하는 낱말이고요. 자라는 것은 내 것을 팔 수 있을 만큼 값 나가는 것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는 말과 료라는 말을 합치면 료라는 말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쌀 밑자죠. 쌀 밑자에 이제 쌀을 이제 그 되는 일종의 그 말이라든지 이런 쌀을 재는 그릇을 말하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있는 이 쌀이 몇 마리나 됩니까? 라고 재어 놓은 거. 그래서 한 섬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10kg입니다. 20kg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쭉 쌓아놓은 거, 헤아려 놓은 것, 이것이 류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라는 말은 가치 있는 것, 내가 팔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10kg, 20kg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쭉 쌓아놓은 것, 이것이 자료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미천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미천이란 말도 또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조금 더 풀어드린다면은 자료라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창고 안에 담아 놓을 만한 것이다. 자루 안에 담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담아 놓은 것, 담을 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조금 더 발전하면 그래서 나름대로 차려 놓은 것, 버려 놓은 것, 이렇게 그래서 헤아려 놓은 것,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헤어가지고 하나 둘 셋 세어가지고 나름대로 질서를 갖춰서 만들어 놓은 것, 또 쓸 수 있는 것,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알맞은 분량으로 재어서 하나하나 자로 재어서 쌓아 놓은 것, 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쓰기 마련이란 말도 있습니다. 쓸 수 있도록 잘 마련해 놓은 것. 우리 흔히 이제 뭘 언제 많이 합니까? 요리할 때 음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손질해 놓은 것들은 이제 쓰기 마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마련해 놓은 물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기 위해서 나름대로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 내 논문에 써먹을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 놓은 가치 있는 어떤 것들, 이것이 바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라는 이 낱말은 우리가 이제 한 번도 제대로 분석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이제 그 뜻을 잘 모르고 쓰고 있는데, 하지만 쓰일 때는 그 뜻이 이렇게 명료하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료하게 이해하는 뜻을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요. 자, 자료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따질 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제죠. 주제. 이 주제를 따져 밝혀 나가는데 쓰이는 모든 것이 자료다. 동영상 자료도 있고, 또 글로 쓰인 것도 있을, 책도 있을 수 있고, 논문도 있을, 보고서도 있을 수 있고, 기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무슨 사전류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어쨌든 따져 밝혀 나가는데 쓰이는 모든 것, 이것은 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가장 넓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다고 이제 써놨죠. 1차 자료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아직 내가 연구자 자신, 글쓴이가 이것을 가공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간접 인용 같은 방식 같은 경우 내가 요약을 해 놓아야 되잖아요. 그 요약해 놓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 로우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냥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 이것은 바로 1차 자료다. 2차 자료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요러저러한 방식으로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듬고 쓰다듬고 잘라내고 붙이고 해가지고 출처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수정하거나 보완해가지고 내 논문에 적절히 써먹을 수 있도록 고쳐놓은 것, 이것이 바로 2차 자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자료는 1차 자료와 직접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자료라는 것은 내가 따져 밝히기 위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언제 쓰는 거냐? 자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세우는 말을 뒷받침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되니까, 어떤 연구 주제, 대상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 과정을 증명하거나 또는 기존 논의의 한계들을 지적해주는 이런 목적으로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내 논의를 뒷받침하거나 또는 어떤 과정을 이끌어 주거나 또는 기존 논의들이 이러저러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완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것들이다. 자료의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료 분석.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 쓰여야 되는지,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적재적소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에 적절히 들어맞는 알맞은, 알맞춤이라고 제가 쓰는데, 알맞춤 해서 이 자료들을 활용해 나가야 된다. 자, 여기까지 자료에 대한 설명은 양념이고요. 자, 이제 본론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자료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자, 당연히 도서관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도서관 가서 직접 찾아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중앙도서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여기에 온라인 지금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자, 한번 찾아보죠. 자, 공공이라는 주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자, 숙명여대 중앙도서관에 갖고 있는 법학도서관도 있으니까 이런 중앙도서관에 갖고 있는 책에 관련된 부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 800권 정도 공공과 관련된 주제로 이렇게 책들이 있군요. 자, 그 다음에는 학술 DB라고 하는 학술 정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술 서적과 관련된 논문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전자책도 있고, 자, 학술 논문은 지금 몇 편이 지금 검색이 됐습니까? 63,000편이 검색이 됐군요. 자,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되겠네요. 아니, 저렇게 논문이 많이 쓰였는데 저기다 내가 또 하나를 더 쓴다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쓸 거나 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거나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쨌든 쭉 거쳐가게 됩니다. 이렇게. 네. 해외 논문들도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한글로 치면은 해외는 이제 쓰지 않고 이제 퍼블릭 시티, 퍼블릭 스페이스 이런 말로 바꿔 쓰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현재는 이제 우리말로 쓰인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KCI에서도 7,300편 정도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논문들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자료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모래밭, 모래사장에서 해변가에서 그 모래 한 톨 찾아내는 것만큼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자, 다시 그러면 좀 쉬운 방법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도서관 맨 밑으로 가보면 여기에 검색 엔진들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맨 밑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맨 밑으로 내려가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맨 밑에 내려가면 자, 크게 RISS라는 검색 엔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구글 스칼라라는 검색 엔진도 나오고요. 어쨌든 일단은 첫 번째 것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다 활용해 보시는데,
일단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뭐 다 하나씩 설명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네, 이렇게 RISS라는 리스라는 검색 엔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간단히 자 00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또는 00성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검색 분야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 좀 달라졌네. 자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했다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숙명여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로 가셔가지고 자료를 쭉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자료를 정리할 것이냐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기는 생각보다 아주 고된 작업이고 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숙명여대 들어가서 리스트에서 이렇게 무엇을 이제 원하는 이제 검색어 열쇠 낱말들이 있었죠. 열쇠 낱말들을 쳐 넣으시면은 쭉 하나의 낱말들이 쭉 이제 논문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나의 논문을 이제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서지 내용하고 자 이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논문 이름, 논문 글쓰기 이름, 다음에 연도 가로 열고 연도 써주시고 쉼표를 찍고요. 한 칸을 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건 논문 표시입니다. 꺽쇠 해가지고 공공의 낱말뜻 분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겸낫쇠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인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널 학술지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몇 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왔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인용 가능한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 논문을 내가 인용하겠다라는 서지를 정확히 적어 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더 정확히는 몇 쪽부터 몇 쪽까지인지도 이제 적어두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설명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제와 관련된 먼저 과제를 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참고 문헌을 5개 이상을 찾으신 뒤에 이런 방식으로 정확히 내가 어떠한 논문을 찾았다라는 내가 찾은 논문의 개수를 5개 이상 해가지고 이런 정렬 방식으로 정렬하셔서 자 이제 글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서지 파일 만들기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지라는 것은 이제 서라는 것은 글이란 뜻이죠. 글서자 글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글을 찾아가기 위해서 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지음이 이름, 그다음에 지음이가 뭐 여러 글을 썼을 수 있으니까 그 글을 쓴 연도, 그다음에 그 제목, 글 이름, 그리고 그 글이 뭐 출판된 뭐 저널이라든지 또는 출판사 이름 이런 것들을 쭉 써주는 서지 파일을 만드는 하나의 디렉토리를 만드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자 아마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길게 서지 항목들이 길게 나와 있을 겁니다. 리스트에 찾아 들어가 보시면 모든 논문에 이런 긴 서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서지 항목 가운데서 이렇게 자 하나의 글쓰기 이름
다음에 논문 이름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것이 실린 책 이름 또는 저널 학술지 이름, 다음에 몇 호인지 가로 열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출판된 출판사 또는 어떤 연구소 이런 것 또는 학회 이런 것이 쓰여 있는, 제가 이제 보기 논문들을 쭉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잘 살펴서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는 여기 끝에 써도 되고, 요 연도를 글쓰기 바로 뒤에다가 가로 속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참조하시되,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쓰시라는 겁니다. 고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밑에 이렇게 서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짧게, 기본적으로 인용 가능한 방식으로 고쳐 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용 가능한 서지 항목으로 바꿔서 써가지고 5개를 제시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5개 넘게니까 5개보다 많아야 됩니다. 10개, 20개 상관없고요. 많은 건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거 쉽죠? 이해되셨죠? 서지 파일을 만드는 건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이상을 만들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적발인 파일을 만들라는 요구를 할 텐데요. 요건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자, 5개의 파일 중에서 쭉 검토를 해보시다가, 야, 요건 정말 중요한 논문이다, 내 주제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논문이다 라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은 그걸 열어가지고 꼼꼼히 읽어보라는 겁니다. 꼼꼼히 읽어보라. 근데 꼼꼼히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요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꼼꼼히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읽는 거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요. 자, 그 논문의 내용이 이렇게 여기 보면 적발인 파일을 제가 쭉 써놨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한 편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자, 쭉 논문을 나름대로 핵심되는 부분을 적어놨죠. 자, 그럼 이제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봤더니, 너무 큰가요 지금? 네, 이렇게. 네. 자,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바를 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이토 주니치라는 사람의 일본 학자의 글 가운데서, 자, 여기 보니까 따옴이라고 써놓고 쪽수가 있습니다. 75.3. 75쪽의 세 번째 단락이란 뜻입니다. 자, 따옴 75.3 이렇게 써놓고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따왔는데, 자,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거는, 책 쭉 읽으시다가 여러분의 주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 이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가 내세우려고 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긍정 내용이든 부정 내용이 있으면은 그냥 그거를 따오고, 그 뒤에 이건 저는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죠. 이건 내 글이다 라는 걸 제가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여기다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놓는, 간략하게 줄여놓거나 또 어떻게 써먹어야 할 건지를 써놓는 대목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비오스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놓고, 또 다른 조회와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써놓고 해가지고 핵심되는 내용을 내 말로 바꿔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줄여놓는 거죠. 줄여놓고 조금 더 나가면 분석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그 내용들은 다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쪽수를 적어놓고, 그리고 그 쪽수 바로 밑에다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내 말로 바꿔서 직접 인용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줄여서 인용할 수도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주고, 또 분석도
함께 해놓고 내 말로 바꿔놨으니까 공공이란 말을 함께 벼를 것이란 이런 말로 해가지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람 그것으로 바꿔놓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용과 그리고 내가 분석하는 과정으로 쭉 이제 펼쳐나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매번이 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모든 적발임 제가 여기 한 30개 이상의 적발임 파일을 갖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모두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전부 인용을 해 두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 써놓으니까 이걸 인용할 것인지 이걸 인용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쓸 것인지를 그때마다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쓸 때는 각종 이런 논문들을 모두 읽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린다면은 자 단순히 읽기만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적발임하면서 써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적발임 글어를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 10편 가까이 올려놓을 겁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신 뒤에 거기에 맞춰서 개요소 쓰는 방법, 다음에 이제 자료 찾기 해서 이제 그 서지 파일 만드는 거하고 적발임 파일 만드는 것, 이 모두를 좀 잘 이해하셔서 그것을 하나의 파일로 이제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부담이 좀 되는 강의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좋은 논문이 탄생되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